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동창회 등 모임에 나가면 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 제 나이로 보이는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화장이나 성형을 해서 물리적으로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젊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몸속부터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보다 활기차고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요? 40대인데 20대처럼 보이는 사람,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죠.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은 호르몬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 몸에 변화를 느끼며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 크게 들이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 나이보다 활기차고 젊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보다 활기차고 젊게 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 저기 배 나온 아저씨가 내 모습일까? 의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요즘 활기차게 살 수 없을까?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다. 이유 없이 짜증과 불안감이 계속된다. 밤에 잠이 자꾸 깨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 밥을 먹어도 허기감을 느껴 과자, 빵을 찾게 된다. 40대 이후 중년이라면 이 중 한두 가지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우울감과 함께 의욕이 안 생길 때도 있었고 밥을 먹어도 허기감을 느껴 달달한 빵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 체념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노화는 세월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40 이후에는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던 호르몬도 중년 이후에는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40 이후 젊고 건강하기 위해 알아야 할 호르몬 밸런스. 사람의 몸을 제어하는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율신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전부는 아니지만 체내 시계에 따라 활약하도록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낮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르몬이, 밤에는 낮 동안의 혹사로 피로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이 활약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고 싶다면 밤에 호르몬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현대인들 밤이 되면 늦게까지 야식에 TV 시청, 핸드폰 등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생활 습관이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호르몬은 각각의 세포가 본래의 가진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의 운전 속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호르몬이 건강과 젊음을 좌우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호르몬은 100종이 넘는데요. 호르몬은 신체의 여러 곳에서 밤낮으로 분비되어 순환하며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에 의해 젊음과 건강이 유지되는데 호르몬 기능은 20세를 기점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서서히 저하가 됩니다. 지나치게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병이 걸리기 쉬워집니다. 호르몬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니 인위적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위적인 호르몬 보충은 우리 몸의 호르몬 환경 밸런스를 더욱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호르몬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그 호르몬은 또다시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마치 도미노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특정 호르몬만 선택하여 먹는다던가 한 호르몬의 작용만 촉진한다면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몸에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킨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들고 호르몬 생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하고 젊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나이보다 건강하고 젊어지는 호르몬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호르몬은 생활 습관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뭘까요?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세포를 회복하기 위한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곳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수면 중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우리의 몸을 매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인데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수면 중에 활발히 움직이는 안티에이징 호르몬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내장기관을 만들고 복원하며 새로운 피부를 만듭니다. 근육과 뼈를 만들고 복원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합니다. 뇌와 시력의 활동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춘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컨디션 난조, 피곤이 점처럼 풀리지 않고 체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졌다면 성장 호르몬 감소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명 적당 삼총사인데요. 적당한 공복감,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운동입니다. 요즘 공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저도 최소 14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생겼네요. 불안, 분노,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좋지 않지만 일이나 취미 등 목표를 설정하고 적당한 텐션을 주는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촉진에 좋다고 합니다. 또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은 성장 호르몬 촉진에 필수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죠.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어떻게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관련된 호르몬은 세로토닌인데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면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세로토닌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멜라토닌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불충분하면 건강과 활력을 잃게 됩니다. 가족이나 애완동물과의 스킨십, 걷기, 댄스 같은 리듬 운동, 천천히 하는 복식호흡, 좋아하는 것을 잘 씹어 먹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마흔 이후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안드로겐은 남성을 신체적으로 더 남자답게 만들고 리더십, 논리적 사고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양파, 파, 마늘, 생강, 부추, 간, 굴, 콩, 된장, 양배추, 장어 등이 남성 호르몬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 수면 등도 호르몬 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사랑과 연애를 하는 것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닥터 호르몬인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여자의 몸매가 아름다워지고 생리주기가 안정되고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의 광택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플러스 효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와 심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낭비의 주범이라고 하니 늘 긍정적 사고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한 호르몬 밸런스 맞추는 생활 습관 알아봤는데요. 짧은 영상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해서 나이보다 건강하고 젊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